저는 결혼 6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은 친정엄마랑 공기 좋은 곳에서 예쁜 집을 짓고 전원 생활 중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면 늘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늘 건강할 줄만 알았던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던 날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수술실 앞에서 부록을 코앞에 둔 오빠랑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니까요. 저희 남매한테 엄마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부모이자 저희 남매를 지탱해주는 기둥과도 같은 분이셨거든요. 저희 아빠가 제가 기억도 나지 않는 2살쯤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뒤 저희 엄마가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며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는데 원래가 성격이 유쾌하고 긍정적인 분이셔서 저희 세 식구는 가난했어도 늘 웃는 날이 많았더랬죠. 그럼 주변에서는 그걸 보고 참 신기해했는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지 저희는 가난해도 남들 못지않게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공부는 못해도 되지만 돈이 많건 적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며 돈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는데요. 그 덕에 저도 오빠도 어디 나가서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며 당당하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도 오빠 따라 공부를 하다가 일찍이 간호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바쁜 엄마한테 효도를 하고 싶었던 저희 남매였던지라 알아서 자기 앞가림도 참 잘했는데요. 나중에 오빠는 탄탄한 대기업급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착한 새언니 만나 결혼했죠. 저도 간호사로 일하며 소개로 은행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나름 결혼 잘했다는 소리 들으며 가정을 꾸렸는데 저는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아빠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다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니 저한테 간호사라는 직업 빼면 봐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결혼 전에는 저렇게 저를 많이 반대하는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결혼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가운데서 저런 소재의 문제들을 전부 막았고 저는 그런 사실도 잘 모른 채 남편이 하는 말만 듣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어쩐지 저한테 곁을 주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때는 저를 싫어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결혼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시어머니도 저를 예뻐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제가 참 순진한 바보였어요. 어쩌면 결혼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그때였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행복한 꿈만 꾸며 그렇게 제 인생을 시궁창 속인 줄도 모르고 내몰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저 아니면 어느 누구랑도 결혼하지 않을 거고 집도 나가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그렇듯 그때는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심한 콩깍지에 씌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시댁에서 참 귀한 4대 독자라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이 꼼짝도 못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를 참 많이도 괴롭히셨는데 결혼 전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데 남편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손이 귀하고 집안이 뼈대가 있어서 니들 결혼하고 한 2, 3년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르칠 것도 많고 익힐 것도 많을 거라 처음부터 따로 살진 않았으면 해. 아, 그럼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어차피 내가 니네 집 사정 다 아는데 무리해서 직구할 거 뭐 있니? 돈 모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당분간 지내라. 여기 있는 동안 손자를 낳아주면 내가 키워줄게. 에이, 엄마. 그건 억지지. 그리고 선영이 3교대 하는데 나중엔 엄마가 더 힘들어. 그럼 불만도 많아질 거잖아. 그런데 무슨 애를 엄마가 키워줘. 됐으니까 우린 우리대로 집 얻어서 편하게 살래. 예. 그래도 엄마가 갑자기 어떻게 너 없이 사니?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을 해. 진짜 창피하다. 좌우간 손주 빨리 보고 싶으면 그런 소리는 입도 뻥끗 하지 마. 아버지! 나는 암소리 안 했다. 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무 상관 안 할 테니 자손만 많이 낳아. 그럼 된다. 엄마, 들었지? 그러니까 다시는 선영이한테 여기 들어와 살라고 하지 마. 나도 싫어. 지금도 저 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남편이 좋다고 같이 살자고 했으면 얼마나 제 숨통을 조였을지 상상도 가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합갑꿈은 남편의 질색팔색으로 조기에 막을 수 있었고 대신 신혼집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마련했어요. 시부모님이 당신 가까이 살라고 1억이 넘는 돈을 보태주셨거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남편이 시댁에서 귀한 자식이라 아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서 돈까지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웬 떡이냐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원래 전세로 신혼집을 얻으려고 했던 걸 매매로 돌려 빌리긴 했지만 나름 신축의 평수 좋은 큰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것도 남편 덕이었죠. 남편은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막내여서 그런지 눈치나 고생 같은 건 하나도 모를 정도로 밝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켜보니 시부모님이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거더군요. 아주 오냐오냐 하시며 아들 말이면 꿈뻑 죽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커서도 자존감 하나는 끝내주게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아나무인으로 집밖에 모르는 건 아니라서 오히려 저는 그게 남편의 매력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문제의 콩깍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을 보면 어째 꼭 잘 사는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반면 저는 달리 고생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자란 탓인지 철이 금방 들었는데 원래 반대가 더 끌린다고 저와 정반대인 남편이 좋았던 거죠. 사람이 구김살도 없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서 좋았거든요. 그리고 소개로 만나긴 했지만 서로 보자마자 호감이 생겨 몇 번이나 다시 만났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누가 만나자고 하기도 전에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2년 넘게 연애를 하고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딴에는 제 직업이 꽤나 마음에 들어 청혼을 한 거더군요. 다른 의미에서 시부모님이 아프거나 하면 간호사인 제가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했다는데 그때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순수하게 자기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이 인간은 뒤에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저에게 청혼을 했다고 생각하니 더 열이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표정이 좋지 않자 임기응변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생각도 한 거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죠. 사실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간호사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꽤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당장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니었기에 그 점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겼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나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했어요. 뭐 문제를 만들 만큼 저나 남편이 서로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었죠. 그러다 결혼하고 2년이 넘어가도 제가 3교대 근무로 너무 바쁜 나머지 아이 가질 엄두도 내지 못하자 시부모님의 불만이 극에 닿았는데요. 남편도 내심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건지 결혼하고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금씩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어요. 심지어 제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으려 피임을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피임은커녕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몸에 해로운 건 일절 먹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의 노력은 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 갖고 싶다는 게 진심이라면 일을 그만두라고까지 했는데 그때는 좀 고민스러웠죠. 물론 아이가 생겼다면 간호사 일이 많이 힘드니 휴직이나 퇴직을 생각했겠지만 아이도 생기지 않았는데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임신이 늦어지면 저도 많이 힘들 것 같고 간호사 일이 낮밤이 없이 돌아가니 그것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결국 저는 잘 다니던 병원을 그만뒀는데요. 임신을 하고 일을 쉬는 거면 복직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아니었다 보니 어쩌면 제 일을 평생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휴직이 아닌 퇴사를 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임신 실패에 심한 우울감이 찾아왔고 제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이렇게 임신만을 바라며 사는 게 맞는 건가? 회의감도 밀려왔는데 그런 우울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루 종일 임신에 대한 압박으로 살았죠. 그러니 아이는 더 생기지 않았고 시부모님은 저를 무슨 죄인 보듯 하셨는데 시부모님의 성화에 임신에 좋다는 보약도 먹고 임신을 위해서는 거진 다 해봤던 것 같네요. 그리고 뭐 하나 되는 건 없었는데요. 그게 참 마음이 힘들더군요. 거기에 이젠 한 달마다 임신인지 비임신인지 시댁에 보고하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임신이 안 되었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너 정말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들은 둘 셋도 낳는데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애 하나도 못 낳는다는 거야. 라며 모든 원망을 저한테만 쏟아내셨는데 저는 정말 억울했죠. 저는 결혼하고 산정검사도 다 받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걸 검사하는 게 기분 나쁘다며 검사를 거부했는데 자꾸만 임신을 실패하니 남편 쪽이 의심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불임일 수 있으니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자고 몇 번이고 권해봤었는데요. 왜 자기가 임신 못하는 걸 나한테 그래? 나는 정상이야. 누굴 지금 씨 없는 수박으로 하나? 자기 이러는 거 굉장히 불쾌해. 이렇게 말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 시어머님은 무조건 당신 아들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니 저만 가운데에서 곤혹을 치러야 했는데 그러던 중 별 기대는 없었지만 꾸준히 넣던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신혼부부 전용으로 넣었는데
그때도 워낙 결혼들을 하지 않아 저희한테도 당첨의 기회가 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당첨된 아파트가 지금 사는 동네보다 거리가 상당했다는 거였는데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청약에 당첨되어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긴커녕 청약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이사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동네가 차로 가도 30분은 좋게 걸린다고 하는데 굳이 거길 가야 하니? 너 일부러 나랑 떨어져 살려고 먼 동네로 넣은 거지? 어머니 설마 그랬겠어요.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고 동네 좋은 곳으로 넣었죠. 그리고 아이 낳으면 아무래도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 말은 애를 낳고 하든가. 그럼 내가 지금 집 얻을 때 내 준 반절 토로 내놔라. 내가 내 아들 가까이 두고 살려고 그 돈을 보탰지. 니들 종잣돈으로 쓰라고 돈을 보탰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억지에 할 말은 많았지만 어차피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남편한테 뭐 하나 보탬 없이 굳이 그대로 전했는데요. 그건 남편이 정리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2년 6개월 만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런 말 참 모하지만 이사를 가니 그게 뭐라고 숨통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니 가전이나 가구 중에 원하는 거 바꾸라고 1,000만 원도 주셨는데 시어머님이 그걸 알고 받지 말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니네 엄마가 아무래도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 너희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환심 사려는 게 분명해.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니네 엄마라뇨. 저희 엄마는 석호 씨한테 한 번도 니네 엄마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뭐 니네 엄마를 니네 엄마라고 하지 우리 엄마라고 하니? 차오간 그 돈 절대 받지 마. 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장모 모시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상견례 때 하신 말씀 지키라고 해. 저는 저 말을 듣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여자들 심정을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겠더군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저희랑 살고 싶어 안달이 난 줄 알고 있지만 정작 저희 엄마는 저나 저희 오빠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세상 천지 자식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냐며 다 거짓부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던지. 저희 엄마는 저희 남매 모두 시집 장가 보내고 당신 인생을 즐겁게 살기 바쁘셨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아들이건 딸이건 어느 자식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당신 건강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 그런 저희 엄마를 보고 안심이 된다고까지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요, 친정엄마가 혼자 있으니 행여 딸네 집을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사정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장모를 모시게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때 저희 엄마를 보고 안심된다고 하면서도 자긴 확실한 게 좋다고 직접적으로 저희 엄마한테 묻기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물에도 그런 무례가 없었죠. 저기 초면부터 외람되긴 하지만 저는 확실한 게 좋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제 아들이 장모 혼자 있다고 모시거나 책임져야 하는 일은 결사 반대예요.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사부인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 나중에 나이 더 잡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 저요? 그런 거라면 염려 마세요. 저는 지금도 친언니랑 아랫동생이랑 한 동네에서 살고 있고요. 나이를 더 먹더라도 애들이랑 어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애들도 불편하지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도 해요. 애들 신세 안 지려고요. 그거 참 현명하시네요. 이렇게 확답을 들으니 제 마음이 참 시원합니다. 사실 바깥 사돈이 안 계셔서 제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제 아들이 따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도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가 있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도 남편도 어쩔 수 없죠. 다만 그게 목구멍에 박힌 가시 같아서 여쭈어봤어요. 됐네요. 그럼 애들 결혼시키시죠. 무슨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웃는 모습으로 저희 엄마한테 저런 무례를 서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괜히 꿍한 사람보다는 저렇게 솔직하게 터뜨리는 사람이 더 쉬운 법이라며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는 참 나쁜 딸인 게 저희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 괜찮은 줄 알았죠. 그리고 그땐 남편이 지금 같지 않을 때라 자기가 먼저 제 기분 나쁠까봐 선수치듯 아우 참 우리 엄마도 진짜 못 말려. 저런 말을 뭐하러 굳이 한대? 자기 기분 나빴지? 장모님도 기분 나쁘셨으면 어떡하냐? 나 점수 따야 하는데. 내가 이제부턴 진짜 약속하는데 우리 엄마가 저런 말하게 두지 않을게. 나만 믿어. 우리 엄마 내가 하는 말이면 꼼짝 못하거든. 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바보처럼 남편을 믿었네요.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은 계속되는 임신 실패에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사이도 좋지 않은데 그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는 일은 마치 로또를 사지 않았음에도 당첨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임신을 못하는 건 저 때문이라며 저만 잡으려 하셨고 참다 못한 제가 남편과 사이가 별로라 더 임신이 어렵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더군요. 지 서방 마음도 못 잡는 게 무슨 마누라야. 남자들 밖에서 딴짓하는 거 그거 다 마누라가 서방 간수를 못해서 벌어지는 거다. 네가 남편이 둘이냐 셋이냐? 내가 반대할 때는 둘이 추워 죽는다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더니 이젠 뭐? 내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애가 안 생겨? 야, 나 때는 남편이랑 원수지간이라도 애만 잘생겼어. 도대체 저건 또 무슨 말인지 저는 듣고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남편 놈은 자기 엄마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저를 괴롭힌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데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왜 임신을 못하는 게 저 혼자만의 잘못이 되는 건지. 그때는 임신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합의 이혼 신청서도 갖고 와서 이혼하자고 남편 앞에 몇 번이나 내밀었는데 자기가 왜 이혼을 하냐며 남편은 제가 가지고 온 이혼 신청서를 푹푹 찢어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애만 생기면 우리 부부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기 부모님도 제가 애만 낳으면 지금처럼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애가 무슨 부적이나 방패도 아니고 이젠 제가 아이를 갖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임신은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고 무너졌던 제 마음과 자존감을 회복하려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런 노력의 시간이 쌓이니 조금씩 빛을 발휘하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다시 복직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던 중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죠. 앞서 말했듯 저희 엄마는 너무나도 자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요. 이모도 도통 저희 엄마가 왜 쓰러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야야, 이게 다 뭔 일이고? 네 엄마처럼 건강한 사람이 또 어딨다고? 세상 천지 이런 일이 다 생기냔 말이다. 내가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려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진다. 같이 좋다고 꽃구경 갔는데 네 엄마가 픽 하고 쓰러집니다. 여 병원에서는 수술도 못 한다고 하고 참말로 손도 못 쓰고 내 상 치르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네 버뜩 뛰어온나? 네 오빠도 지금 오고 있다. 저는 이모의 전화에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줄도 모르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니 이모 말처럼 오빠가 미리 와 있었는데 오빠가 그랬어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요. 엄마가 전에 설산 등산을 하시다 넘어진 적이 있대. 그때 머리를 부딪히긴 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나 봐.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하네. 소량의 피가 계속 나왔던 모양이야. 뇌압도 많이 높아졌고 문제가 좀 심각하대. 오빠한테 저 말을 듣는데 솔직히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혈량이 상당히 많아서 수술도 오래 걸렸는데 그 시간이 오빠랑 저에겐 끔찍하도록 길었었죠. 그리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엄마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실까 무서워서 오빠랑 저랑 한참을 울었는데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금방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엄마가 연세가 있으니 회복이 늦어서 그럴 수 있다며 기다려 보자고 하셨죠. 그리고 그 뒤 보름이 조금 넘어 저희 엄마는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셨는데요. 후유증인지 편마비가 왔어요. 그러니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아무래도 오빠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힘드니 제가 엄마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자처했는데 시어머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안 된다고 또 난리를 치시더군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엔 저희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에 많이 놀라셨다고 하면 마음에도 없는 걱정 섞인 말과 위로의 말을 하셨는데 이내 자기가 무슨 의사 선생님처럼 매일매일 저희 엄마 상태와 치료 계획을 물으시더군요. 저는 처음엔 단순하게 시어머님이 걱정하셔서 그런 줄 알고 의외의 모습이다 하며 내심 감사한 마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걱정은 저희 엄마의 걱정이 아닌 자기 아들 걱정이었어요. 예, 오늘도 사부인 재활치료 잘 받으셨니? 그거 힘들고 귀찮아도 죽기 살기로 받아야 한다더라. 편마비도 치료 잘 받으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대. 워낙 혼자서 잘 살던 양반인데 지금 얼마나 괴로우시겠니? 병원에 있는 동안 회복을 해야 딸네 집에 가겠다는 말을 안 하시지? 네? 그게 무슨... 아니, 그니까 내 말은 뭐든 병원에 있을 때 끝내야 한다는 거야. 괜히 집에 모셔가서 너 힘들고 내 아들 힘들게 할 거 뭐 있니?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도 그 걱정하기 바쁘신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 저희 집에 모시고 갈까 봐요. 그래, 막말로 니네 엄마가 약속한 부분이잖아. 아님
장남이 엄마를 모셔 가야지. 며느리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죠. 저희 엄마도 여잔데 그러고 싶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나 저희 엄마나 똑같은 상황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다른 일반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얘는 무슨 그런 재수없는 말을 해. 넌 멀쩡한 시애미가 네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냐? 그리고 잠만 말고 너는 무조건 니네 엄마 오빠네한테 밀어. 내 아들이 내일 모레 40인데 불편하게 몸도 성하지 않은 장모 뒤치다거리를 해야겠니? 설마요. 그이가 하긴 뭐래요. 해도 제가 다 하죠. 물론 한 집에 있게 된다면 그이도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중간에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정 그러시면 아예 제가 저희 엄마 집에 가서 저희 엄마 보살펴 드릴게요. 그건 괜찮으시죠? 뭐가 괜찮다는 거야? 그럼 너 니네 집에 가 있는 동안 내 아들은 어쩌라는 거야? 밥이랑 빨래랑 그런 건 다 누가 해?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할 거야?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싫다. 그럼 그 집에 내 아들만 덩그러니 혼자 있어야 하잖아. 내 말 안 듣고 그 먼 곳까지 이사를 가더니 이젠 내 아들 독수공방 시킬 셈이냐? 그냥 네가 하지 말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말에 서러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당신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애인가요? 제가 평생 저희 엄마를 돌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해해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정남이가 뚝 떨어졌죠. 벌써 여러 번 이혼을 결심했던 저였던지라 그냥 이렇게 된 거 아예 이혼하고 편하게 엄마를 돌봐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어머니 당신은 평생 안 아프시고 살 자신이 있으셔서 저러시나 빈정거리는 마음도 들었는데요. 일단 저희 엄마가 회복되면 바로 이혼을 진행해야지 마음을 먹고 시일을 보고 있기로 했죠.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재활치료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엄마는 그곳으로 전원을 가시게 되었는데요. 그 병원은 저희 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병원이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이모들이 저 힘들다고 당신들이 돌아가며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도 이모들과 저희 엄마는 끔찍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 덕에 저도 좀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고 새언니까지 저희 엄마 돌봐드리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저희 남매는 다른 사람 손 빌리지 않고 저희 엄마를 케어할 수 있었는데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저희 엄마가 정말 재활치료에 열심히셨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많이 불편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았는데요. 본인 의지가 있어 그런지 회복에도 탄력이 붙어서 예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곧 퇴원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가 자기는 퇴원해도 절대 저나 오빠 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 편하게 집에 가자. 대신 내가 엄마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간호할게. 간호사 딸 둬서 뭐해? 이럴 때 써먹어야지. 됐다. 너는 네 신랑이나 챙겨. 나는 이모들도 있고 네 올케 언니도 있어. 김 여사, 큰일 날 소리 하네. 어디 며느리한테 병간호를 시키려고 그래. 요즘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아니, 딸인 내가 하겠다는데 왜 며느리를 찾아? 그런가? 좌우간, 나는 싫다. 그럴 마음 없으니까 너 딴 생각하지 마. 저희 엄마는 마치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엄마면 저렇게 자식 얼굴만 봐도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야야, 내가 진짜 네 엄마가 암소리 하지 말라 해서 입 꾹 닫고 있으려고 했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가 도저히 가만 못 있겠다. 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고 네 시어매가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딸네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 그게 무슨 추태냐고. 요양원 같은 데로 가든가 아들네 가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그거 보고 한 소리 할라 했더만 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서 참았다. 뭐? 정말이야? 그럼 내가 니한테 한가하게 농담이나 씨부리나. 니는 어떻게 된 게 그딴 집에 시집을 갔노? 그래서 네 엄마가 지금 니한테 간병 안 받겠다고 저러는 기다. 그러고 내 생각도 그렇다. 내 동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끄삐라. 그러고 네 시어매한테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다신 그딴 전화 내 동생한테 하지 말라고 콱 못을 박아삐라. 알았나? 저는 이모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가 갈렸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이야기했고 남편은 처음엔 에이 설마 진짜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약한데. 라며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내 남편이랑 같이 사실 확인하러 시댁으로 가니 시어머니는 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 곧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했다. 너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나섰어. 며느리도 자식인데 내가 막아야지. 누가 막니? 뭐라고요? 며느리도 자식이라 그러셨다고요? 저는 저희 엄마 돌봐드리는 거 전혀 싫지 않은데요. 너는 어떻게 된 게 너만 생각해? 그럼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도 좋다고 했어? 왜 그런 중요한 문제를 너 혼자 결정하는데? 내가 미리 말했잖아. 그런데도 네가 도통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네 엄마한테 말할 수밖에.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당신도 들었지? 오해? 무슨 오해? 마음이 약하신 분이 이렇게 해? 어머니도 그래요. 어머니는 뭐 평생 안 아프시고 안 다치세요? 그럼 그때도 자식 생각해서 혼자 끙끙 앓으시겠네요. 뭐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시집을 와서 아직도 마음은 니네 집밖에 모르니?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부터 자식한테 기댈 마음 없고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죽든 살든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는 확신에 가득 차서는 저한테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좀 민망해하는 눈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등신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더 기세등등해서는 너도 염치라는 걸 좀 갖고 살아라. 아빠 없이 자란 너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주고 애도 못 낳는 걸 내쫓지도 않고 있는데 그럼 엄마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건강이라도 해야지. 왜 아프고 난리야? 그리고 내가 다른 거면 말도 안 해. 마비라니. 그럼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평생 다른 사람 손 필요할 텐데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실 바에는 그냥 고통 없이 돌아가시면 좀 좋니? 저는 시어머니의 도가 지나친 말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딴 집구석 나도 싫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네가 정 그러면 그렇게 하자. 나는 그동안 그래도 자기랑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제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생각을 모조리 읽을 수 있었거든요.
자기 엄마 말 들어보니 괜히 아픈 장모 떠안게 될까봐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지도 양심에는 조금 찔렸는지 합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때 저한테 조금 더 주겠다고 인심을 쓰는데 이왕 주는 거 왕창 달라고 재산 분할해서 70%를 떼어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날강도라며 반절을 줘도 많이 주는 거고 오히려 애도 못 낳은 죄인이 무슨 재산이냐며 그 돈 다 받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난리였는데 저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니 남편, 아니 이젠 전 남편이 된 그놈이 그러더군요. 우리가 이혼한 건 맞지만 집에서 나가는 건 천천히 해. 이 집 아직 한참 오르고 있는데 지금 팔면 손해잖아. 그리고 아직 형님이랑 장모님 우리 이혼한 거 모르시지? 아직 장모님 몸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괜히 놀라시게 하지 말고. 자기가 우선 장모님 집에서 장모님 케어해드려. 집은 천천히 팔고 우리 합의한 대로 이 집 팔아서 나누자. 왜? 이제 와서 우리 식구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그래? 어차피 알게 될 거 숨길 필요 없잖아. 그리고 이혼하는 마당에 집값 걱정해? 나는 지금 당장 팔아서 나누고 싶어.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게 집 파는 건데. 지금은 감정이 그래서 그렇지만 나중엔 내 말 듣기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이 집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 자기도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게 더 좋지 않아? 아니, 나는 돈보다 하루빨리 너랑 니네 식구랑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 소원대로 해줄게. 그리고 뭐 우리가 같이 사나? 자긴 우선 바라는 대로 장모님 집에서 편하게 있어. 그리고 적당할 때 집 팔아서 분할하자고. 그냥 투자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이 집 명의 내 거잖아. 저는 끝까지 치사하게 나오는 남편놈을 보고 이가 갈렸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저놈이 저렇게 버티니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그때까지는 벌이가 없다 보니 저는 말대로 해도 손해는 안 될 것 같았는데요. 대신 딱 1년만 기다리겠다고 했네요. 그 이상은 못 기다리니 그렇게 각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각서를 어길 시 제가 아파트 판 돈을 모두 받는 걸로 조건도 달았고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럼 합의 이혼을 했지만 1년 동안 저희 식구들한테 이혼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저도 좋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러자 이 인간이 이혼하고 나서는 저희 엄마한테 전화도 잘하고 입에 발린 말도 엄청 잘했는데 그 덕에 저희 엄마는 당신 집에서 저랑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8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운동도 하니 놀라운 회복을 보이셨는데요. 거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셨어요. 물론 빨리 움직이거나 뛰는 건 불가능했지만 혼자 화장실도 다녀오실 수 있고 산책도 슬슬 할 수 있게 되셔서 저랑 오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까지 좋아지신 데는 이모와 올케 언니의 정성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댄 오빠의 노력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저한테 제일 많이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정서방만한 사람이 없다며 어떻게 싫은 내색을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냐고 하시는데 그때는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막말했다고 얘기를 안 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엄마는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지 마. 큰이모한테 다 들었어. 언니도 참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너한테 얘기를 했어? 설마 너 그래서 일부러 엄마 집에 있겠다고 한 거야?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은 그 일로 나 이혼했어. 뭐? 이혼을 했어? 합의 이혼한 지는 좀 됐는데 엄마 놀랄까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엄마한테 말을 안 해?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사실 말은 못했지만 계속 힘들었어. 애 안 생기는 것도 그렇고, 시어머님이 아빠 없이 자라서 그렇다고 막말하는 것도 듣기 힘들고. 그래서 엄마 쓰러지기 전부터 헤어지려고 했어. 선용아, 우리 딸,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나는 오히려 이혼하고 여기 와서 더 좋았어. 신경 쓸 것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엄마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던걸? 저희 엄마는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속상해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보며 저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자고 다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기를 며칠 뒤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이 되었죠. 그 겨울만 지나면 그 집을 팔고 재산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뜻밖의 연락에 저는 다시금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자기는 절대 아프거나 다칠 일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 시어머니가 집 앞 삼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크게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연락을 한 사람은 남편의 바로 위 형님이셨어요. 옳게, 내 말 들었지? 지금 당장 병원 좀 가봐. 어머니 병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야. 형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님 다치신 건 유감이지만 제가 병원에 왜 가요? 옳게, 그러지 말고 부탁 좀 해. 사돈어른 이제 많이 좋아지셨다며. 석호가 그러던데? 그리고 아직 둘이 재산 분할도 안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완전히 이혼한 것도 아니지. 큰언니랑 작은언니는 지방에 있고 나는 바쁘고 석호 걔도 은행일로 바쁘잖아. 그렇다고 지금 저더러 저 미워하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라고요? 내가 오죽하면 그래?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런 건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 엄마가 은근 옳게 부르고 싶어 하더라고. 내가 말했어. 옳게한테 사과 제대로 하라고. 나도 같은 여자고 며느리지만 속상하지. 됐고요. 이젠 사과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저 형님한테는 감정 없는데 저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전화하시는 건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매정하리만큼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어찌나 쌤통인지 절로 웃음이 났는데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예, 나다. 너 잘 지내니? 내가 정말 몸이 힘드니까 며느리 생각밖에는 나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다. 나 아무래도 벌 받은 것 같아. 그때 너한테 모질게 하면 안 됐는데. 나 사고 나고 나서 반성 많이 했다. 우리 아들도 너한테 필라고 어찌나 화를 내는지. 우리 아들도 너 엄청 그리워해. 그러지 말고 너 한 번만 나 만나러 오지 않을래? 내가 머리도 혼자 못 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힘들어. 라며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시는데 알고 보니 사고가 크게 나서 신경을 다치셔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딸들도 자기네가 떠맡게 될까봐 병원에 가지 않았고 시아버님도 자기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며 병원에 도통 붙어 있으려 하지 않으니 제가 아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때다 싶어 말했죠. 왜요? 어머니는 죽든 살든 평생 자식한테 기대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이혼한 거 아실 텐데?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내 아들 고생할까봐 그랬어. 근데 니네 엄마는 이제 말짱해지셨다며. 역시 간호사 딸 둔 보람이 있는 거지. 그리고 혹시 아니? 나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벌 받으신 거라고. 그러게 왜 다른 운전자 놀라게 무단횡단을 하셨어요? 그것도 불법인 거 아시죠? 유감스럽지만. 그러니 이혼한 며느리 찾지 마시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어머님 아들 불러다 병간호 시키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이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통화하는 걸 본 저희 엄마는 나름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전 사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통화를 옆에서 다 듣고 속이 시원했어요. 여보세요? 사돈? 아니, 이젠 사돈도 아니죠. 뭐 어쨌든 사고 당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그러게 평상시 지킬 건 좀 지키고 사시지.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구별도 못 하시다가 그런 큰 사고를 당하셨네요. 뭐예요? 지금 누굴 놀려요? 어머, 그럴 리가요. 제가 지금 그쪽을 놀리려고 전화를 했겠어요, 애처럼? 저는 다만 내 딸 그동안 힘들게 하셨다고 하니 겸사겸사 전화를 드린 겁니다. 어디 염치도 없이 제 딸한테 당신 병간호를 시키라고 하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맛을 압니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자식한테 기대는 것만큼 추한 게 없다고. 정말 추하시네요. 그리고 나야 딸도 아들도 지들이 옆에서 병간호한다고 난리였는데 그쪽은 그렇지도 않죠? 그러게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남편도 있는 옆편네가. 아니 이 여자가 당신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야 뭐야? 맞아요. 기름 붓는 거예요. 아주 속에서 활활 타라고. 그리고 2번 다시 내 딸한테 전화하면 그때는 기름이 아니라 더한 것도 부어줄 테니까 각오하고 다시는 내 딸한테 끔찍한 당신 목소리 듣게 하지 마세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지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서 별 유세를 다 떨고 지랄이야. 아주 꼴 좋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야, 너 몇 살이야?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소리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열받은 시어머니는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아예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죠. 그러자 다음 날 문자며 음성 메시지며 살벌하게 그지 없었는데 전 남편과 재산 분할할 시기가 다가왔죠. 그러자 그놈도 저한테 이젠 집 한 돈을 주기가 아까운지 자기가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시일을 좀 미루자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알겠다고 했어요. 각서의 날짜를 못 지키면 제가 100%다 가져가기로 했으니 아쉬울 게 없었죠. 하지만 그놈은 지가 각서를 써주고도 그걸 까먹은 모양이었는데 저는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슬쩍 그 각서를 보여주며 법적으로 청구했는데요. 재산 분할과 더불어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저는 거의 수십억 소송을 걸었어요. 물론 전 남편 놈은 난리가 났죠. 너도 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내 상황 몰라서 그래? 알아. 근데 뭐
이혼 엄마당에 그런 것도 내가 생각해줘야 해? 그러게. 그냥 내가 처음에 빨리 팔자고 할 때 그러지 그랬어. 그럼 그냥 난 더럽고 치사해서 반절만 받고 말았을 텐데. 너 정말 최악이다. 우리 엄마 그렇게 된 거 뻔히 알면서.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속으로 좋아 죽겠는지 알아?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우리 엄마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고. 됐으니까 난 법으로 할 거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저는 그렇게 법으로 그놈을 완전 개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놈 엄마가 저한테 보낸 문자와 음성 메시지가 있으니 소송이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뜻밖의 정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수십억을 손에 넣었는데요. 씁쓸하기도 하고 제대로 지난 날에 대한 보상을 받은 기분도 들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놈은 저한테 재산 다 뺏긴 게 억울한지 눈이 완전히 뒤집혀 자기 엄마를 달달 볶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빈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사과도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들을 욕 다 듣고 그들과 손절했죠. 그리고 그 돈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남해의 동화 같은 곳에서 아담한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긴 정말 사계절이 따뜻하고 여유가 넘치는 곳이에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급한 것도 없고 무엇보다 걱정했는데 텃세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모들이 자기들도 내려와 살겠다고 노래를 하는데 지금도 거의 내려와서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못 말리는 새 자매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작은 병원이지만 취직해 이젠 가정의학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어찌나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지 이러다 공주병에 걸릴 판국입니다. 평생 들을 칭찬을 여기서 다 듣고 있거든요. 누구한테는 평생 들을 욕만 듣고 살았는데 사람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 저는 더더욱 여길 떠날 마음이 없어서 살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그런 제가 안쓰러운 모양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혼하고 혼자 외롭게 산다고. 그래서 이젠 더 보란듯이 연애도 하고 즐겁게 살려고요. 제가 즐겁게 살아야 저희 엄마가 걱정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전에 없이 충분하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저랑 이혼한 그놈은 아닌지 가끔 술 먹으면 그렇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별치라를 다 떨어요. 아무래도 돈도 다 뺏기고 시어머니 증세가 호전되지도 않고 옆에서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 더 저만 찾는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못돼 보이시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상대해야 한다는 걸 그때 배웠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건데요. 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잖아요. 저는 저랑 저희 엄마한테 잘해주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잘해드릴 생각입니다. 아니, 나쁘게 하지 않는 난 저는 다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진심이거든요. 간호사가 되었을 때 가졌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제 신념대로 멋지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곳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